자, 4세대 현행 나이스 권한관리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권한관리에 대한 거 지침이 있어요. 쭉 뭐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이스에서 권한관리는 법적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게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권한관리를 우리가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교사의 편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법에 되어 있는 형태 맞춰가지고 우리 운영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즉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시면 안 되고 임의로 삭제를 하셔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쭉 이렇게 있는 거. 요거에 근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 보면 권한관리자는 정보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에서 우리가 권한을 상신하고 올리는 경우는 뭐 자동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그 기록이 되지만 우리가 권한 상신을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업무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여되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뒷편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기대장 같은 거를 권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나머지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 부여 방법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 업무를 하시는 분은 학교 관리자에게 이제 권한 관리자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결제 통해서 권한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정을 받아 이제 결제가 끝났으면 학교 권한관리자에 부여가는 권한을 부여, 즉 기간 마스터로 로그인해서 학교 권한관리자, 지정된 권한관리자에게 부여가는 권한을 다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권한관리자, 그런 다음에 이제 권한관리자, 여기까지는 마스터 아이디, 학교 기간 인증서로 들어오고 여기서부터는 학교 권한관리자, 내 개인과 권한관리자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다 권한을 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간혹가다 기간 마스터로 교사 개인들한테 권한을 부여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권한 관리자의 권한 인증서로 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4차 네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4세대 나이스에서는 기간 마스터 인증서로 권한 관리자 지정만 가능합니다. 그 교사 개인한테 권한 부여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기간 인증서로도 교사 개인한테 권한을 부여를 할 수는 있어요. 저희는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4세대 나이스부터는요, 안 됩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 변동된 내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무자료 권한, 이제 승인 관리에 승인 요청을 통하지 않은 권한 변동 내역 같은 경우만 내부 결정 이제 하라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죠. 학교 권한 관리자에게 이제 모든 권한을 부여 가능으로 이제 일괄 부여를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인증서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새로 부여를 권한 관리자를 맡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나한테 내 인증서의 권한은 저거만 있겠죠. 나의 업무 권한만. 근데 새로 이제 권한 관리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권한을 부여해야 되니까 내 인증서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간 마스터로 로그인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간 마스터 로그인한 화면이다 보시면은 시스템 관리에 혹시나 이걸 하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은 같이 해주셔도 돼요. 권한 관리로 가셔서 사용자 권한 관리 그래서 개인별 권한 등록 혹은 나중에 제가 이 녹화본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학교에서 이제 결제가 완결된 권한이자를 이제 찾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임의로 한 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교원 8444라는 사람이 학교 권한 너무 많다. 대체 일하는 사람이 학교 권한관리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어떤 권한이냐 부여 가능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권한을 다 할 때는 개별적으로 등록하면 이제 등록하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 시스템하고 일일이 너무 많은 것들이 클릭해서 하기 힘드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일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일괄 등록을 눌러주셔서 자, 시스템 전체. 어차피 이 사람은 그 학교 권한 관리자는 모든 권한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도 전체. 적용일자는 뭐 상관없고요. 사용 기간은 학교.
우리 학교니까요. 사용 학교, 예, 고등학교고요. 이제 학교 구분, 국립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 예, 공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가능 여부는 학교 권한 관리자 때문에 관리자이니까 부여 가능 권한을 받아야 돼요. 사용 가능 여부는 당연히 그 부여 가능 여부를 해야 되고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 가능에 선택을 하고요. 사용 여부는 이제 사용은 무슨 얘기냐? 내가 부여받은 권한을 실제로 다 사용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권한은 부여만 할 수 있고 난 그 권한을 사용 못할 수도 있고요. 부여 가능하고 사용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적계이면 내가 학적계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선생님인데 학교 권한 관리자. 그럼 나는 국어 권한만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 교과 권한은. 그런데 권한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 권한도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 여부에서 나중에 지금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다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용 여부에 사용 아님으로 해놓고 내가 실제 사용할 권한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셔도 되고 이건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다음에 예, 일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쭉 다 권한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용 가능 여부는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권한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평생교육은 사용 안 할 거다. 권한 부여만 할 거다. 그러면 해제. 경찰청이 뭐 평생 이것도 안 할 거다.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용 가능 여부를 여기서 해제를 하셔도 등록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선택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브 시스템에서 자료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서브 시스템에서 이 선생님의 권한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서브 시스템에서 조직 권한하고 학년반하고 교과목 권한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목 권한에 교무학사의 권한에 여기서 조직 권한은 뭐 학교는 당연히 해당 학교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학년반 권한이 문제예요. 여기서 학년반 권한 이 선생님은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되기 받아야 되는데 학년반 권한도 다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문제 왜냐면 여기서 학년반 권한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요 너무 일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주지 말고 서브 시스템의 자료 권한을 등록을 해주게 되는데 너무 일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서 서브 시스템에서 권한을 주지 말고요. 자료 권한을 여기서 일괄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해주는 게 좋냐면 C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등록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아까 교원 그 사람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등록하게 되면 전체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교무 공통관리에 시스템 관리에 권한 주고요. 그리고 뭐 환경 관리 이런 거 일일이 그리고 교무학사에 대한 교무 업무에 대한 경영 지원 권한, 조직 권한, 교무학습 보호에 대한 권한 이거 하는 게 좀 너무 힘드니까요. 이렇게 해주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괄 권한 관리가 있다라는 거죠. 서브 시스템별 자료 여기 보시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까 이야기 학교 권한 관리자인 교원을 조회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다. 이분 교원 오빠. 이 분이 학교 권한 관리자 그럼 여기서 그냥 일괄 등록을 누르셔서 시스템 전체, 서브 시스템 전체 하셔서 일괄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권한 관리자는 일괄 탭을 일괄 권한 관리를 이용해서 전체 권한,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전체 권한을 다 일괄 부여하고 그다음에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에서 마찬가지로 일괄 권한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권한관리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권한관리자에게 권한을 다 일괄로 부여를 했으면 그런 다음에 사용자에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부여하는데 방법은 이제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 그룹을 등록을 하는 건데 그 방법을 등록하는 방법이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권한, 그러니까 조직 권한, 반 권한, 과목 권한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 단계 이렇게 우리가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한 승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각 3단계 있는데 편하신 방법 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원 개인들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저희가 많이 사용자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그 밑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요. 제일 문제시 되는 건 요거거든요. 네. 서브 시스템에서 만약에 권한을 여기서 부여를 하게 되면은요. 이 권한, 예를 들어서 사용자 그룹에서 이 사람, 교사 3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성적계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 성적계가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선생님의 성적계 권한을 내가 교무학사고 여기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에서 조직 권한은 고등학교 고사 권한 들어갔고요. 학년반 권한을 성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1, 2, 3학년 다 필요하더라. 그러면 1, 2, 3학년 권한을 줬어요. 성적 처리 1, 2, 3학년 권한이 다 있어야 되니까 사유 입력하라면 사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교과목 권한은 당연히 성적 처리해야 되니까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과목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이 선생님은 성적계에 부여된 모든 권한들, 예를 들어서 관찰 내용 기록을 모든 학년, 모든 반에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서브 시스템에서 자료 권한을 두게 되면. 서브 시스템에서 자료 권한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서브 시스템에서 자료 권한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용자 그룹 등록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교과목 권한에 대한 모든 권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성적계나 혹은 생활기록 이렇게 선생님들의 권한은 어디서 주게 되면은요. 저희는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제로 성적계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 선생님이 성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단위 이 업무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적 채점을 하시면 된다. 예, 지필평가 채점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성적 마감 관리 면 성적 마감 관리, 여기 단위 업무에서 성적 마감 관리에 대한 자료만 찾아가지고 권한을 부여를 하고요. 동점자 처리 규정도 마찬가지로 동점자 처리에 대한 규정 권한만 여기서 부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브 시스템에서 자료 권한에서 부여하게 되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탭에서 사용자의 권한은 가급적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해주면 되냐면은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을 하게 되면요. 권한이 너무 내가 줘야 될 게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적 처리, 예, 교과 담임이나 뭐 수행평 여기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여기 다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뭐죠? 학기말 성적조에는 예를 들어서 성적계니까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예, 학년 권한 주고 그리고 학년반 또 줘야 되고요. 조회 권한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성적 선생님이 성적계 선생님일까요? 이렇게 주고 그리고 교과목 권한도 주고요. 너무 예, 많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 하나의 단위 업무 이렇게 하나의 단위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단위 업무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주게 되면 한 번에 딱 한 번만 권한을 이렇게 단위 업무에서 주게 되면 좀 편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나의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이스에서 권한이 충돌할 때는요. 단위 업무가 우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 담임 교사가 1학년 일반 진로 활동을 들어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반 담임교사에게 1학년 2반 진로활동 권한과 1학년 2반 담임교사한테는 1학년 2반 진로활동 권한하고 그리고 두 번째 1학년 1반 진로활동 권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조금 말이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2반 담임교사에게 1반 진로활동의 권한만 부여가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반 진로활동 권한은 안 보여주고 1반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1반과 2반 진로활동 권한이 모두가 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반 담임교사가 1반 진로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 단위 업무에서 일반 진로활동 권한만 주게 되면 얘가 우선시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반 담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2반 진로활동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단위 업무에서 2반 담임교사에게 1반만 뿐만 아닌 2반에 대한 진로활동 권한도 같이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사용자 그룹을 생성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뒷페이지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할 텐데 사용자 단위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복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따가는 단위 업무를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런 거예요. 단위 업무를 만들어서 사용자 그룹 등록해서 얘하고 얘를 일단 단위 업무하고 사용자 그룹을 연결시켜서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사용자 그룹의 교사를 매칭시킨 다음에 자료 권한 부여하고 권한 승인을 할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권한 관리인데 첫 번째 이제 학교 권한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권한 관리자를 지정하라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학년 초에 하셔야 될 게 제일 먼저 요겁니다. 학교 권한 관리자는요. 그래서 2023학년 학교 권한 관리자 이렇게 지정할 거다라는 거고요. 권한 부여 후 다 그런 다음에 권한을 내 인증서로 교사들의 권한을 다 부여했으면 이제 아까 처음에 학기 초에 권한 부여 현황에 대한 거 이렇게 부여했다라는 거를 상신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권한관리자는 학교 인증서를 아마 인수인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간마스터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시고 키갱신이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키갱신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키를 갱신하게 되면 우리 간혹가다 이제 인증서를 다른 곳에 보관해서 또 복사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복사한 인증서를 못 써요. 키갱신한 그 인증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권한관리자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학교 인증서를 받으면은 키갱신과 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할 건지는 이 사이트 가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행정전자 서명인증센터에서 해주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되고 인증서 발급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 권한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모든 교직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인증서로 로그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 쭉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학교 인증서로 기간마스터로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권한 부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것 쭉 이렇게 있습니다. 권한 보유 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땐 예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학기 권한관리자, 학기 중간에 권한관리자가 변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권한관리자를 새로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권한관리하는 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변동 또는 폐지된 권한에 대해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 대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학교 권한관리에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무자료 권한 승인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하는 거는 뭐 저희가 주로 하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올릴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대장 통해서 관리하는 걸 권장한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권한 삭제 같은 경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을 거나 병가 등의 상해로 권한을 중지할 경우에만 권한을 삭제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권한을 중지하고 삭제할 때 부여된 사용자 그룹까지 삭제하면은요, 다시 또 권한을 부여하니까 그냥 조직 권한만 삭제해 주시면 돼요. 조직 권한만 삭제하시고, 다시 복귀하시면 그 조직 권한 다시 살려주시면 되고요. 단, 전출이나 퇴직 교원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권한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전출하거나 퇴직 교원은요. 그 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권한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 후 추후에 권한 인수하면 임시교원하고 그의 권한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타 시도나 혹은 전혀 신기고사 같은 경우는요, 인증서가 미발급 상태예요. 그래서 발령 전 임시교원을 등록한 후 인증서 발급되고 나면 권한을 인수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화면 이해에 관련된 것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요게 안 보인다. 그러면 조직 학년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반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뭐 요게 안 보인다 그러면 권한이 아니라 사용자 그룹 권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페이지라는 건 자료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부분 최하의 메뉴를 뭐 화면이다라는 건데 업무 메뉴의 가장 최하의 단위예요. 보시면 내용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위 업무 페이지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적계 선생님이다. 그럼 성적계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들 쭉 이렇게 묶어놓은 거 단위 업무. 그래서 성적 처리, 성적 마감 페이지 묶어놓은 거 이런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용자 그룹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용자별로 묶어서 만든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임, 교과 담임, 입학 담임, 활동계, 동아리 활동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주는 게 요 사용자 그룹 권한을 주죠. 사용자 그룹을 사람들한테 등록을 하고 그럼 그 선생님이 요 그룹에 있는 권한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권한은 건 사용자에게 부여된 페이지에서 자료를 입력, 수정, 조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학년반 권한, 혹은 교과목 권한, 혹은 동아리 부서 권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권한, 학년반 권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년반 권한은 담임 배정되면 자동으로 부여가 됐고요. 교과목 권한은 과목 개설되면 자동으로 부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성적 처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과목에 대한 자료 권한 반별로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성적계 선생님이 예를 들었죠. 그래서 성적계 선생님은 전체 학년에 대한 전체 교과목의 권한을 다 부여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년, 그러니까 전체 학년 혹은 전 교과를 부여받을 수 있는 업무 담당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성적계 선생님 혹은 생기부 담당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리고 동아리 부서 업무 담당 선생님 전체 동아리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체를 가져야 되는 선생님들은 몇몇 선생님들이 갖고 계세요. 혹은 뭐 학생부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학년 학생들의 뭐 인적 사항을 볼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따로따로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교 권한 관리자는 동아리 활동 총괄 담당자에게 동아리 전체 부서에서 개설된 모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료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다만 임의로 부여하지 마시고 항상 근거에 맞춰서 이 선생님 업무 분장 근거에 맞춰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료 권한이 없는 경우에 조회되는 화면은 이렇게 없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음이 있는 경우가 어떤 건가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화면에 나중에 이제 권한 부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가 안 보여요라면 메뉴가 이런 게 아예 안 보인다, 이런 게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요 학년도나 이런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조직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여를 해주시면 돼요. 그 조직 권한.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사용자 그룹 등록을 활용한 권한을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 업무를 만들고 페이지를 연결하고 그리고 단위 업무하고 사용자 그룹 연결하고 그 사용자 그룹에 사용자를 연결하고 쭉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한번 권한 부여를 이거 단위 업무 만들어서 하는 걸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저하고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위 업무하고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권한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권한을 부여를 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한번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먼저 첫 번째, 새로운 단위 업무하고 페이지를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단위 업무를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시스템 관리로 가셔서 권한으로 가셔서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으면 저는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요. 보면 단위 업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단위 업무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럴 때 시스템은 저희는 교무 업무고요. 서브 시스템은 교무학사. 등록 조직은 뭐 상관없습니다. 공통으로 하시고 그냥 공통으로 놓고 그냥 조회 눌러주시면 돼요. 좀 많죠? 자, 이거는 삭제를 하고요. 자, 등록을 눌러주시고 그냥 공통으로 놓고 그냥 조회하시나요? 등록 눌러주시면 돼요. 많이 뜨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단위 업무 등록에서 단위 업무명을 알아보기 편하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명칭입니다. 이 단위 업무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 저는 제10 고등학교 언더바 학생부 담당 단위 업무라고 입력을 했어요. 적용일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사용기간은 어디냐? 우리는 학교에서 등록한 거니까 학교에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생성기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네, 뭐 이제 뭐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이제 테스트 해보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장 등록해 주시면 돼요. 등록을 눌러주시면 단위 업무가 하나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쉽게 말해서 명칭이 등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단위 업무에 클릭하게 되면 어떤 페이지가 보여질 것이냐, 그 업무를 부여를 하면요. 그래서 단위 업무별 페이지 등록이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업무별 페이지 등록을 클릭하시고, 자, 시스템은 교무 업무, 서브 시스템은 교무학사고, 등록 조직은 공통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 학교로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방금 등록한 게 나타나요. 단위 업무 목록.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 목록에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자, 이제 생기부, 우리 학교의 생기부 담당자가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을 여기다 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단위 업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단위 업무별 나중에 생기부 담당자한테 단위 업무별 권한을 되게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학생부부터 권한을 주면, 자, 학생부에서 그냥 조회를 누르고 분류 학생부 조회를 누르면 학생부와 관련된 거는 다 떠요. 그때 우리 학교 학생부 담당은 내가 줄 거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 생기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페이지 자료 반영을 넣을 거고 자료 검증도 넣을 거다. 그리고 개인별 조회 권한도 넣을 거고 생기부 담당자니까 출력 권한도 필요하겠다. 출력도 넣을 거고 마감 권한 필요하다. 그리고 정정대장 작성 권한도 줄 거고 정정대장 조회 권한도 넣을 거고 이전 연도 성적 반영은 필요 없다.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요. 졸업생 생부 정정대장 조회 권한 줄 거고 정정대장 이력 조회 뭐 권한은 다 줄 거다. 영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일반계 학교에서는. 그리고 검증 결과 조회 권한 줄 거고 정정대장 공개 여부 권한 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관임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 주시면 돼요. 이거 외에 학생부 담당은 선생님이 또 다른 권한도 좀 뭐 예를 들어 성적과 관련된 것 중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과 관련된 것 중에서 생기부 볼 때 성적하고 관련된 걸 좀 확인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조회 권한 같은 거를 주겠다. 그러면 성적 조회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권한은 전학년 그리고 전 교과목 권한 다 줄 거거든요. 조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형태로 주겠다. 학기 말 성적 직회표 조회 권한도 필요하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요. 그냥 일단은 지금 이야기니까 조회 권한들이 이렇게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적 권한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교무학사와 관련된 건 학적, 전 조회 눌러주시면 생기부 담당자님께 기본 신상 관리 권한을 주겠다. 학적 현황 전화 조회 권한 줄 거고 종합 검색 자료 줄 거고
학생 이동부 권한도 뭐 필요하진 않겠지만 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 예, 를 권한을 줬어요. 이렇게 일단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만드셔도 돼요. 저는 생기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성적 담당 혹은 학년 부장 권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 단위 업무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사용자 그룹 관리라는 곳으로 가셔서 사용자 그룹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단위 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교무학사, 서브는 교무학사 조회를 하고 교무 업무에 교무학사 등록을 눌러주시고 자, 뭐 아마 여기는 선생님의 학교가 뜰 겁니다. 사용자 그룹 이제 예, 저는 제10 고등학교 학생부 담당이라고 예, 학생부 담당이라고 하고 자 페이지 사용 여부가 이제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담임, 교과목, 동아리활동. 만약에 제가 교과목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게 어떤 게 되냐면 요걸 체크하게 되면 과목이 요걸 체크하게 되면 과목 개설되는 담당 교사에게 해당 내가 부여한 이 권한이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뭐 우리 학교 교과목 선생님들은 지금 만든 생활기록부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권한이 담임교사 혹은 교과목 교사한테 자동으로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면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생기부니까 이거는 클릭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사용 여부는 당연히 사용이고요. 그러면 사용자 그룹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그룹하고 단위 업무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그룹별 단위 업무 등록에서 시스템은 교무 업무, 서브 시스템은 교무 학사. 그래서 등록 조직은 우리 학교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이제 이 학생부 담당 그룹에 이제 업무, 단위 업무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등록을 눌러 주시고 우측에서 등록 조직, 학교, 조회를 눌러 주시면 방금 만든 단위 업무가 나타나거든요. 클릭하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0 고등학교 학생부 담당이라는 사용자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사용자 그룹은 학생부 담당이라는 단위 업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그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위 업무는 아까 제가 등록했던 그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사용자 그룹에 이제 사용자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개인별 권한 등록에서 자 한번 임의의 교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교사 3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권한을 줘볼게요. 교사 3이라는 사람한테 이미 성적계 권한이 있지만 등록을 할게요. 등록을 해서 교무 업무, 서브 시스템은 교무학사. 그리고 등록 조직은 공통 말고 우리 학교 하고 조회를 하시면 방금 만든 이 사용자 그룹이 나타나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권한이 부여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학생부 담당이 볼 수 있는 조직 권한을 줘야 돼요. 단위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되는데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여기서 안 주고 단위 업무별 자료 권한에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 조회하게 되면 쭉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 사람이 성적계 권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계 권한을 우리가 여기서 따로 줘야 되는데 너무 많죠.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준 게 학생부 단위 업무니까 이렇게 하나만 주면 되는 거죠. 학생부하고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학생부 우리 공통 권한을 주면 이게 쭉 여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필요한 단위 업무만 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이 학생부 담당을 하나로 필요한 권한만 따로 모았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클릭하시고 우측에서 부여된 자료 권한에서 조직 권한, 우리 학교 클릭 저장. 변경사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학년만 생기부 아까 이야기했죠. 다 전반을 볼 거니까 전반 저장
등록, 그리고 교과목도 다 볼 거다. 그러면 등록, 저장, 등록, 확인.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일일이 확인 안 해도 이렇게 하나의 권한을 부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업무를 만들어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매뉴얼, 지금 나와간 매뉴얼에 대한 64쪽에서 65쪽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 권한을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부여된 권한을 다 상신하시고 승인 요청하고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목 권한도 쭉 다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좀 전체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교과목 권한도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 부여된 이야기를 했고요. 학년 말에 대한 권한 부여에 대한 사용자 구성이 있는데요. 2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학년 말과 그리고 학년 초에 대한 건데요. 권한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요. 아마 사용자 권한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에 접속하시면 사용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관리를 해서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이 나타나거든요. 사용자 가져오기라면 뭐 사용자 가져오기도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사용자 가져오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용자 가져오기는 우리 교내에서 청간 내신 선생님들은 우리가 등록을 해서 쓰는 건데 어차피 권한이 다 삭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임시교사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국어 임시교사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 이 국어 임시교사를 우리가 시간표나 혹은 교육과정 편지에 활용해서 배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발령 전 임시교원을 등록하고 나면 반드시 임시교원에게 분류됐던 권한 이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시교원 권한 이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임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어교사를 하시고 이 선생님이 인증서를 받았으면은 인증서를 받았겠죠. 교원을 찾으셔서 한 다음에 권한을 이양을 해주시면 이 임시교사한테 배정됐던 교과목 이런 것들 권한이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교사로 편성되었던 기초시간표 그리고 담임 권한 등은 권한 이양 후 원사용자를 일괄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하고 관련된 것들, 시간표 관련된 것들만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선생님 임시교사에게 뭐 성적계 권한이나 뭐 학생부 다른 거랑 그런 것들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교육과정 편제하고 관련된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료 권한 중 교과목 권한이 이양되지 않을 때는 별도로 교과목 권한을 이양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요거는 임시교환했다고 교과목 권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용자 가져오기, 경기논의 전입교사나 임시겸임교환인 경우는 사용자 가져오기를 향해서 2월에 권한을 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원의 전출 처리 시 권한을 전체 다 삭제합니다. 그래서 2월에 부여했던 권한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굳이 가사용자 가져오기를 하실 일은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임시교사로 청간 내신으로 교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임시교사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로 발령 나고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그냥 권한 이양 인계를 해주시면 좋다. 권한 이양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